네, 오늘장 랭킹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 봐야 될까요? 오늘은 좀 매크로 이슈도 같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랩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놓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 겁니다. 일단 가장 이슈가 많이 나온 섹터 먼저 저희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1위 열어볼까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 그리고 진단키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자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좀 볼까요? 일단 이 이야기 황유연 팀장님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 이야기가 어제 오후부터 나와서 사실 그때는 루머라고 하면서 저희가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할까라면서 고민을 이 시간 해드렸거든요. 오늘 인적 분할 결정 이후의 시세를 좀 보면은 궁금합니다. 어느 포인트를 봐야 되나요? 삼성이 다음 먹거리로 바이오 보고 있다. 뭐 이런 걸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룹주를 조금 더 봐야 되는 빌미가 생긴 건지 지금 오후 기준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락 전환한 상태, 그룹주도 지금 상승폭은 반납이 된 구간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해 나가야 될까요, 팀장님? 일단은 삼성에서 뭐 사실 미래 먹거리로 삼성전자 다음으로 바이오를 지목했던 건 사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이제 과연 언제쯤 시세가 나은 걸 떠나서 이제 과연 삼성그룹이 어떻게 그룹을 재편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관심사였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뭐 회사 측에서는 뭐 이제 지배구조 재편이나 이런 지배구조 재편, 그다음에 인적 분할로 인해서 향후 5년 안에 뭐 다른 쪽에 상장하는 일은 없겠다 이런 부분들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뭔가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성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인적 분할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는 이제 삼성 그 밑에는 에피스까지 해서 주력 먹거리를 키워나겠다라는 거는 이제 좀 완전히 굳어진 것 같고요. 오늘 주가는 다만 어제하고 오늘 장 초반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쉬고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단기 모멘텀이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뭐 단기 모멘텀일 수 있지만 이거 중장기 모멘텀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부터는 계속 관심 가지고 또 이제 실적은 이미 다 검증됐고 수출 실적 이런 부분들은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서 향후에도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개별적으로요, 팀장님.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정지되는 일이 있고 네. 하니까 보유자분들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 기간까지 어떠한 그림으로 전략을 세워보면 추천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워낙에 좀 당사자들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오늘 많이 바이넥스 쪽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납품 공시를 이제 꽤 큰 규모의 납품 공시가 있었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수주 받은 물량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좀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같이 커져갈 기업으로 지금 바이넥스를 많이 지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뭐 사실 주가의 상승 탄력을 놓고 보면 조금 더 작은 기업인 바이넥스가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좀 약간 어제 오늘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모두 다 일단 지금부터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수급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하필 좀 진단키트 쪽에서도 수급을 좀 나눠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시장이 계속 순환매지만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 고려를 하시는데 바이오 섹터들은 5월 달에 잘 저점 매수하시면 6, 7월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그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매수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김민수 대표님과도 해보죠. 두 가지 이슈를 둘 다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주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더 주목해서 해야 되는 쪽은 어디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일단 오전에 너무 호가가 강하게 나왔고 진단키트도 사실 이번 주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물음표가 많이 붙는 섹터긴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주는 어느 쪽의 키워드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또 작은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코로나19 다시 오는 줄 알고. 그렇죠. 너무 시세가 강해요. 예. 지금 마스크도 뭐 서울 시내 전체 뒤덮을 정도로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하거든요. 아하. 마스크 관련주도 급등하네요. 네, 정말 그러면은 약간 물음표가 붙을 수 있는 테마성 짙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어제부터 매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자네 매도하는가? 그래서 계속 훅 올라오긴 하네요. 예, 반대로 가네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또 코로나 관련된 쪽들 이게 더 확산이 더 되는 이런 과정들로 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거의 단기 고점일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무리하지 말자라는 느낌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시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즌은 그 사이 그래도 그러니까 진단키트 쪽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성과를 냈다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한 기간 동안 얼만큼 체질 개선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맞춰가는 회사가 시즌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리하게 여기서 그냥 오늘 하루 단타한다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를 추세로 끌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두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제가 보는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물산일까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제 차기 정부가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의 구도를 봤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PBR 0.8배, 1 한 배는 맞춰놓자라고 삼성물산이 가기 위한 어떤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보게 되면 그게 포인트로 맞춘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구조 변화가 되면서 가야 될 종목들이 한국엔 무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배구조 개편, 거기다가 저PBR, 그리고 또 지주사 쪽들도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 상법 이야기가 있긴 하잖아요, 거기도. 그 뒤에가 이제 상법 네. 그 개정이 이제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푸시가 들어오는 과정까지 생각한다. 이게 핵심적인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삼바는 뭐 이제 당연히 삼성이니까 앞장서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지배구조 변화는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큰 그림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텐베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지금은 저PBR부터 지주사 약간 중형급주들의 지주사 무지 싼 것들도 많거든요. 조금 네. 올라와서도 싼 것들 많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는 과정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물산은 지금 구간에서는 지주사 성격으로 분류하면 맞을까요? 삼성물산과 같은 경우는 어제 너무 많이 오르니까 원전 이슈도 있나 다른 거 있나 여러 가지 살펴보셨을 텐데 지금은 색깔을 지주사 이렇게 봐도 무관할까요? 게다가 우주항공까지 붙네요. 네, 맞아요. 어제 그랬어요. 올라가면 다 붙어요. 네. 네. 하지만 올라가다 빠지면은 약간 또 이제 고민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솔직히 한 이틀 동안 조금 가격은 무리하게 올라왔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뭐 그 건설 부문 쪽들 네. 그래도 사업은 건설에서 하잖아. 이런 쪽들과 함께 같이 부각됐던 과정들인데 일단 단기 매물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추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내일 삼성그룹이 뭐 변해서 뭐 딱딱딱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변할 가능성들을 보면서 지금은 무리해서 지금 굳이 뭐 어떤 대응을 차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이쪽에 대해서 시선은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한 이야기 진단키트 쪽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좀 환율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1370원 선의 움직임 나왔었는데 오늘 오후에 또 1380원 선까지 랠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화 절상 요구했다. 뭐 폭은 얼마인지는 아니 알려졌지만 이 요구안만으로도 시장에 요동치는 쪽이 많아서 이쪽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환율에 민감한 쪽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황 팀장님, 자동차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 포션이 많긴 한데 뭐 캐즘 그리고 데이터 나온 것 관세 여러 가지가 합친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가 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직격탄을 자동차 이렇게 연결고리 지어도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그 고리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뭐 수출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화장품도 수출주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수출주죠. 방산도 수출주. 네. 다만 지금 상대적인 매력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섹터 간의 양극화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수급의 뭐 공매도의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는 주식, 올라가는 주식에서 공매도를 하기보다는 내려가는 쪽에서 또 공매도를 더 강하게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동차 섹터들은 좀 뭔가 상승의 트리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환율이 뭐 지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1,400원대 환율에 적응하는 증시가 또 나타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항공주 같은 주식들이 이제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또 반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이제 매매는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라고 봐요. 반대로 환율이 이제 조금 진정되면 또 많이 빠졌던 자동차들은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수주 먹거리가 있을 수 있느냐. 현재 돈을 버는 것보다는 향후의 성장 모멘텀이 얼마큼 더 매력적이느냐 그 부분이 더 지금 주가에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들은 사실 관세에도 가장 한복판에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정말 매력적이냐 사실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인 우에서 좀 밀려다 보니까 돌아가는 섹터, 올라가는 섹터들은 굉장히 많고 지금 자금은 한정돼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좀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섹터는 뭐 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좀 늦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조금은 더 버텨보시면 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현대차 같은 대형 종목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화장품, 조선과 같은 경우 이 환율을 빌미로 해서 놀린다면 모아갈 수 있는 포인트로 전달을 제가 팀장님 드려도 될까요? 맞습니다. 뭐 환율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큼 매출액이 많이 나오느냐, 또 수출을 많이 하느냐 그 규모인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게 밀리지 않고 있고요. 화장품의 대표 주자들인 여러 가지 화장품 섹터들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까지 신경 쓰면서 주식 매매하기에는 우리가 신경 쓸 섹터, 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신경 쓰면서 보기에는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업에 대한 기업이 얼마큼 더 성장하는 국면에 있느냐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뭐 지금 잠깐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것뿐이지 추세를 꺾였거나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성, 사실 성장성에 베팅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본질 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섹터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항공주를 주로 저희가 이야기해볼까 했는데요, 대표님. 네. 오전과 약간 다른 걸 보면 항공주에 몰렸던 이 수급이 환율 이게 전부가 아니었던 건지도 궁금해요.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그리고 LCC 쪽의 반응이 일제히 나와서 이게 뭐 달러 부채 많으니까 여기로 생각했는데 또 다른 아이디어를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좀 반납이 됐는데 다른 포인트가 있는지 걱정거리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매크로 지표 쪽에서 환율만 보고 계시는데 네. 큰 걸 놓치고 계십니다. 어떤 걸 제가 놓쳤을까요? 금리죠. 아, 네, 금리요. 미국의 금리가 의미 있는 레벨까지 다 돌파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시장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또 중요할 것 같고 금리가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국제 금리가 지금 4.6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보통 모기지나 아니면 또 자동차 할부 금융 같은 경우는 그 기반으로 가상 금리가 붙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이 10% 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할부 금융을 한다. 내가 차를 뭐 한 48개월, 60개월 이렇게 해서 할부하는데 그 중에서 10%를 매년 이자로. 내야 된다. 완전히 절벽이 나오죠. 그럼 지금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소비에 관련된 내구재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빠지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금리도 지금 만만치 않은 지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둘 다, 그러니까 달러가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리도 나오는 것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약간 미국에 대한 자산을 조금 약간 회피하는 현상들이 높다는 것들 이게 결론은 그 미국의 위험 자산을 회피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자산을 회피하게 되면 그러면 신흥국 쪽을 사야 되는데 네. 왜 매도가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요 과정들이 이제 안 맞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 일단 지금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이어가는 과정 쪽에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신흥국으로 이제 볼까라고 하게 되면 좀 타임 딜레이가 걸리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아직은 좀 나오는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다음에 분위기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항공주 얘기하셨나요? 네, 항공주는 항공주는 그러면 사실은 수혜일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앞서 대표님께서 지주사 관련 이야기 이런 거 해주셔서 대한항공이 움직였던 게 뭐 한진칼이었었나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게 연결하게 되면 와 참 주식할 때 뭐 너무 많이 생각하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유가 빠졌고 뭐 이제 환율 강세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또 거기다가 성수기입니다. 네. 성수기 쪽인데 근데 이게 좀 아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합병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QA 확대가 나올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라인 조정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아마 지금 가을 때인가요? 그때쯤 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시아항공 일본 노선들이 많이 준다고 하죠. 그거 이제 티웨이 항공을 비롯해서 나머지 항공 라인들이 좀 네. 차지하는 과정 쪽에서 LCC가 좀 기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과정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항공주는 딱 안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서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레벨업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정리할 타이밍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마 그런 아이디어로 간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한국전력 눌림목 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은 안 될 거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은? 그거는 조금 지나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근데 아직까지 거기는 만약에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 걱정되는 단계까지 들어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저희가 감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뭘 해서 뭐 진짜 뭐 마스크를 쓰고 예전처럼 막 또 이렇게 되는 과정들로 나가기는 좀 그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여러 이슈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수출 모멘텀 그리고 대형주 이야기 함께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관세 영향권에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쪽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자제 요청을 좀 하긴 했는데 관세 이야기 계속 불확실성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도 아래쪽으로 움직임이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 저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위클리 만기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선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선물 쪽에서 매도 규모가 9천 계약을 넘어갔습니다. 좀 무겁게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 이게 매크로적인 이슈로 탑2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건지 뭐 굳이 따지자면 TSMC 뭐 여러 가지 관세 이슈를 붙잡을 수도 있어서 일단 대형주만 딱 놓고 봤을 때 영향력 큰 쪽, 오후에 더 봐야 될 쪽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저는 수급 영향하고 네. 그다음에 뭐 수급이 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라고는 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수급 오늘 선물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사실 외국인들은 현물에서는 거의 매도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방향성 매매하는 정도, 이 정도 빠져나가면 또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급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냥 하루 하락하는 날, 대형주 하락하는 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채금리 상승은 어쨌든 간에 시장에는 계속 안 좋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파생돼서 나오는 불확실성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10년 국채금리가 4.7 넘어갔을 때 또 했던 것처럼 또 그 부근 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긴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과대 해석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서 오늘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조금 아쉬운 흐름이기는 하죠. 이런 흐름들 오늘은 아쉽지만 반대로 오늘 수급 모멘텀이 조금은 내일 돼서 희석되고 나면 그리고 또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오늘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또 내일은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는 큰 틀에서 봐서는 미국 시장 계속 달러 약세에 가면서 다른 통화들이 강세되는 흐름입니다. S&P 500 ETF에서도 계속 자금은 조금씩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사실 상대적 이머징 국가로 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국 시장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어제 그 정도의 조정이라고 하면 한국 시장은 충분히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잘 버티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만 좀 급하게 매수해 좀 사준다면 사실 뭐 최근에 쭉 한 보름 정도 사왔다가 이제 오늘 뭐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매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지금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 사실 큰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일단은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있으시면서 향후에 좋아지는 종목들이 어떤 반도체 섹터에서 어느 쪽이 좋아지는지 계속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 쪽이 좋을지 아니면 하드웨어가 좋을지 지금 전력기기는 계속 강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좀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기로 삼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스닥 선물 쪽에서는 소폭이지만 빨간불이 네.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반도체 이야기 저희 TSMC 포커스로 좀 해볼까요? 엔비디아 이슈를 뭐 이전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월요일부터 많이 보셨을 건데 오늘은 조금 악재가 조금 겹치긴 했습니다만 TSMC만 좀 엔비디아가 바라본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삼성에 대한 이야기도 간담회에서 좀 빠졌다라고도 하고요. 이 HBM 키워드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시장에 주는 그 파워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서서히 많이 인정을 좀 해야 될까요, 대표님? 그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시대에 네. 우리 반도체가 주축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컴퓨텍스 행사에서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보여줬던 내용들은 일단 엔비디아가 앞으로 뭘 꿈꾸고 있느냐. 앞으로 5년 단위 계획까지 벌써 나오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른 이 IT 업계 쪽에서 5년 단위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그래픽카드 만들던 회사가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픽카드로 똑똑 찍어가지고 AI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하고 학습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칩으로 갔다가 이제는 인프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가게 되면 왕국 얘기할 겁니다. AI 왕국엔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결국에는 딱 그거예요. AI 시대 쪽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가장 끝단에는 추론은 앞으로 1000배가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쪽들이겠죠. 그쪽 관련된 설계와 제조 모든 것들이 다 글로 들어가서 계속 레벨업 되는데 우리는 한다고 해봐야 이제 메모리 쪽을 계속 공급하는 HBM 쪽으로밖에 한계를 못 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완전히 중심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짜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있고 그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종목들 사는 게 맞겠죠. 근데 국내 쪽들은 만약에 그러면 AI가 커졌을 때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인프라 쪽과 지금 만약에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파미셀 그리고 또 두산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 예. 지금 보니까 이수페타시스 자리 괜찮네요. 네, 이런 정도쯤에서 그쪽을 좀 압축해서 가는 게 가장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나머지들은 너무 이제 HBM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 사냐 하나비전 사냐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둘 다 빠지게 되면 이래 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핵심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한국이 메모리에서 다음으로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시기가 조금 아쉽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물결이 온 걸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소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표님 좀 이어갈게요. 저희 내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던 쪽은 계속 봐도 될까요? 사실 지수가 조금 전망이 엇갈릴 때는 원래 잘 갔던 쪽이 계속 흐름을 만들어 가기도 하잖아요. 소비도 그전부터 신정부, 부양책 이야기 나오면서 움직임 있었습니다. 유통 쪽 고점 부근인 종목도 많습니다만 계속 봐도 될까요? 네, 이거는 플레이해 보셔도 되는데 네.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쪽은 예, 누구 뭐 이마트를 타입 아니야. 사라고, 예, 뭐 신세계 매매하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계속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내수는 바닥을 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 정도 가게 되면 추경 20조까지 얘기 나오면서 돈 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하 기조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음 하반기는 계속 유동성 확대입니다.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내수가 살아나는데 보탬이 된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쪽들은 당연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특이한 섹터들은 의류 쪽에서 F&F 급등하고요. 예. 네, 그리고 영업무역은 그 전부터 급등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는 섹터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외국인들이 K 등산 좋아하는 거 아시죠? 등산까지 K가 붙었나요? 거기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K 붙으면 잘 가던데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입고 다니는 그 등산복 브랜드까지도 기웃기웃하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게다가 또 조금 더 확장해 보게 되면 중국이 네. GDP가 15,000달러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과거에 일본이나 한국과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러대 이상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레저, 여가에 더 눈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틱톡 어떤 트렌드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등산, 아웃도어, 스판덱스로 이어진 그 뭐라 그러죠? 에슬레저. 네. 네, 이런 쪽들이 더
부각을 많이 받고 그 판매량이 뭐 700%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약간 소비 부양 쪽들이 조금 살아나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쪽에서 일단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좀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이거 괜찮은지 한 번 더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워낙 매크로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신정부면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봅니다. 소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소비라고 하면 사실 바닥권에서 진짜 못 움직인 쪽도 네.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고점에 유통주와 같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도 네. 있고요. 어디에서 기회 요인이 더 많다라고 보실지요? 예, 뭐 추경 말씀해 주셨지만 뭐 사실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채권 쪽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변동성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신세계라던가 뭐 현대백화점, 뭐 이마트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면 정말 무겁고 소위 말하는 아재 주식이라고 하는 주식들이 바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비단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뭐 증권주도 그렇고요, 건설주도 그렇고요, 각자의 명분들이 다 있겠지만 그 무거운 주식들이 다 바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하나씩 갖춰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바, LG 에너지솔루션의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쌓여서 이제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비주는 뭐 사실 우리나라 내수 소비주들은 사실 뭐 아직까지는 저도 많이 올라서 아직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뭐 소비주 대표적인 소비주 잘 가는 삼양식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화장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까지 잘하는 소비주들 저는 보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매력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변동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조금 더 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출 잘하는 소비주들은 여전히 앞으로 추가 수익의 기회는 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가운데 네. 오늘 달바글로벌 팀장님 네. 여쭤볼게요. 신규 상장주가 요즘 거래 실리면서 계속 높이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관심 많았고 여기도 네. 뭐 수출 인기 뭐 그럼요. 빠지지 않지 네.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의 주가 흐름은 뭐 사실 뭐 수급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네.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내왔던 영업이익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사서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오. 다만 그 기간이 바로 올라올지 또는 뭐 좀 며칠 지났다 올라올지 낙원 물량 다 받아먹고 올라올지 거기까지는 시간 돼봐야 되는데 저는 달바글로벌 홈쇼핑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팔고 있고요. 네. 주변에 뭐 승무원 미스트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성분들은. 저희 집에도 많이 있고 저도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실 남자분들까지도 알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브랜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출까지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일정 부분 오늘 뭐 수급 이동 때문에 다른 화장품들이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다시 화장품 섹터들은 추가 상승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아는 달바글로벌 민수 대표님도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웃어주셨으니까 이 달바글로벌에 대한 포인트도 들어봤습니다. 코멘트 하시겠어요? 아니 뭐 없고요. 바른 얼굴이 이거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예, 네. 아니고요. 예. 네. 근데 지금 따라하지 마세요. 아, 지금은 이거 아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확약 물량이 한 24%인가 이상으로 그러니까 최근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큽니다. 아마 분명히 매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한 일주일 정도쯤 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좀 볼게요. 여기 궁금합니다. 워낙 꾸준하게 저희가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키워드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IRA 조기 폐지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게 어떤 변수가 될까 궁금합니다. 민수 대표님, 오늘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쉬어갈 때 살까요로 할까요? 아니면 태양광과 같은 경우는 이슈를 안고 계속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IRA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셈법도 복잡한 상황이고요. 포인트를 오늘 장에서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네, 일단 또 IRA 법안 수정이 조금 더 빠르게 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충격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쪽에 기반을 잡고 수직 계열에 된 밸류체인으로 살 수 있는 회사 여기 포인트를 맞춰야겠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뭐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다음 정부가 뭐 푸시한다 이런 쪽들은 솔직히 투자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기회에 파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뭐 신재생에너지 다 통틀어서 딱 하나밖에 눈에 안 띕니다.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솔루션. 예, 그게 가장 핵심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좀 그렇고 특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럼 여전히 재생 에너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ESS가 네. 영향을 끼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요즘 2차 전지 쪽들이 안 좋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좀 그렇다고 보는데 여전히 누릴 때마다 계속 매매가 가능한 섹터다라고 보시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막 2차 전지가 바닥 찍고 돌아서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좀 주목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 메리트가 나오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연결되느냐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올라가네요.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한계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반기까지 움직임 보고 그래도 국내 업체들이 2차 전지 캐즘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ESS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한창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지금 음극재 쪽을 네. 미국이 한 700% 넘게 관세 매기겠다는 쪽으로 지금 거의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극재 하게 되면 그래도 가장 캐파 크고 강점 있는 쪽은 포스코 퓨처엠이죠. 네. 그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반영이 없고 거기다 또 증자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위기는 일단 그렇다. 근데 알고는 있고 거기다 이제 변화가 나올지는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변화 나올지가 핵심이 되겠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황 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ESS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황 팀장님, 저희 궁금한 부분은 ESS 관련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을지 이 부분 볼까 합니다. 뭐 사실 정책 이야기 많이 나오게 되는데 또 1조 원대 시장 열린다라는 네. 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뭐 관련된 ESS 관련 흐름에도 엔캠 못 움직이다가 지금 다시 고개를 들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키워드 좀 분할해서 본다면 ESS는 가능성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실까요? 근데 이제 ESS를 채우는 배터리가 여전히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쓴다는 게 좀 조금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ESS 제조하는 업체들도 우리나라 배터리보다는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들 많이 채워서 쓰기 때문에 결국 가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LNF도 LFP 배터리와 관련된 기사가 있었던 것처럼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요 구간만 잘 넘기면 LFP의 전환이 이제는 조금 우리나라도 이제 좀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돌파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투자하실 때 일단은 상위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너무 작은 기업들, 너무 큰 수익을 바라고 작은 기업들 하시면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큰 기업들은 그래도 규모의 경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나중에 가면 우리가 2023년도에 봤던 2차 전지 우르르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다시 주도주가 돼서 올라갈 때 그 대열에 못 낄 수도 있거든요. 작은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잘 찾아서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ESS 기업들은 뭐 서진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몇몇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점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말씀하셨던 하나솔루션이나 지금 뭐 태풍력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차라리 원자력을 보시든지 그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그쪽 질문 하나만 추가로 짧게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태양광 쪽에서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양봉 만들어내는 종목이 많습니다. SDN이 3%까지 현재 흐름 나오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2% 전후의 강세. 조금 양봉의 길이를 늘려나가는 구간이라 오후에 이 반응에 주목을 해야 될지 아니면 풍력 같은 경우는 좀 빠진 구간에서 좀 잠잠하거든요. 하루 더 기다리면서 지금도 쉬어가는 쪽에서 기회를 볼지 어느 쪽을 지금 오후에 봐야 될까요? 키 맞추기 차원으로 풍력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네. 가장 먼저 올라간 주식이 가장 센 주식입니다. 아하. 물리더라도 태양광 쪽에서 지금 매매하시는 게 전 낫다라고 보고요. 하나솔루션 대장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쪽의 흐름을 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매크로 이야기도 함께 담아봤고요. 함께한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면서 랭킹5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황유현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